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점이 당겨진 데다가 아파트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된 세종시 부동산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전 충남 지역은 부동산이 여전히 보합세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올해 충청권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이 시청자분들은 우리 지역 상황이 가장 많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경기권이 워낙 많이 올랐는데 우리 지역은 보합세이고 오르지 않아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우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집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전과 충남은 아직 보합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종 지역의 온기가 자연적으로 우리 대전, 충남 지역으로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세종과는 우리가 좀 다른 트랙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세종시는 1월 1주차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우리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매매가 0.08% 나왔고요. 전세는 0.25%, 전세 매매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전, 충남은 매매가 마이너스 0.03%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전주 대비 살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종과 대전, 충남은 온도 차이는 지금 갈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이제 저는 양극화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서울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대전 지역으로 보게 되면 일단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에 따라서 수요가 움직이면서 집값이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입주 물량이 전년 2025년 대비 한 40%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2017년이 많습니다. 2027년이? 내년이죠. 내년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 수요들도 존재하고요. 미분양도 1,800호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시간은 좀 필요한 문제이지 대전과 세종의 양극화 차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역 간에는 각각의 이슈별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만 7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1%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집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특히 수도권 공급이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게 결국은 이제 지방으로까지 구매가 와서 우리 지방의 이 집값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 입장에서 본다면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올해가 한 21% 정도 감소를 하고 2028년까지 아마 입주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2027년에 일시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만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분양도 줄어들겠죠. 물량 부담은 상당히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저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 보게 되면 양극화, 서울은 집값 많이 올라가는데 비수도권 지역들은 집값이 영원히 안 오를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흐름을 보게 되면 항상 순서가 있거든요. 서울에도 한강벨트라고 하죠. 강남 상구 지역들 먼저 오르고 나머지 지역들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수도권 움직인 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세종, 대전 움직이고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데 최근에 서울 양상을 보게 되면 강남 상구, 용산구 지역들은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출 규제로 거의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약세 지역인 노도강 지역들은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은 키 맞추기식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 살리기,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트리거를 한 번 더 준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반등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 2020년과 21년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지역 내 대형 호재들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로 인해서 자칫 이것이 부동산 시장과 어느 정도 연관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트램 건설 이슈까지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력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행정 통합은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수도권 지역에도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대선 기간에 네. 뭐 김포하고 서울의 통합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네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통합이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거나 어떤 개발 호재가 생기는 건 아닌데 트램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트램이 본격화된다면 저는 개발 호재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기대감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수도권 지역들은 이제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들 재건축 추진하는데 네. 대전의 중심이라고 하는 둔산지구, 네. 둔산 신도시도 일기 신도시입니다. 아. 똑같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이 되고 최근에 대전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호재들, 지역별로 호재들, 뭐 재건축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트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에 따라서 그 지역 부동산은 개별적으로 또 반등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비수도권 대출 규제가 딱 6개월 유예됐다고 들었습니다. 공급은 줄고 대출 문턱은 조금 이게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출 같은 경우는 서울은 대출이 완전히 막혔거든요. 그렇죠. 25억 넘어가게 되는 아파트들은 2억밖에 안 나오고요. 네. 15억 아래 아파트들도 6억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뭐 유예됐다라고 하지만 서울에 비하면 비수도권, 대전, 세종, 충남 지역들은 저희가 볼 때는 대출이 상당히 많이 풀려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출을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올해 말이나 네.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이걸 걱정하는데 평균 8년 정도로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인구가 뒷받침이 되고 인프라가 되는 지역들은 10년 후에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기다려봐야겠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대전 같은 경우는 2027년에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물량이 많을 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괜찮다라는 전망까지 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